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요. 교재 예제 9-3번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어진 예제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열 중에서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딱 그 개념을 적용하면은 정석적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일단 x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y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간 다음에 그리고 위로 쭉 가서 B로 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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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리고 y, y,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로 두 번째 예로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y, y, y 그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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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x, y, x, y, x, y,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x가 4개가 있고 y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나열을 해보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x 즉 같은 것이 4개가 존재하고요. y 같은 것이 3개가 존재하니까 전체 7개를 나열하는 문제는 맞는데 우리가 조건이 붙었었죠. 즉 요 x 안에서 요 4개를 이제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을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그리고 y를 가지고서 즉 3개가 순서 있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 그리고 분모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인데 4팩토리얼끼리는 약분이 되고 3팩토리얼은 6이랑 같으니까 결과는 3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알려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숫자를 적어 나가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서 일단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부분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올라가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가는 방법은 사실 이쪽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우리 마지막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이 없고 이렇게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A에서 출발해서 지금 치는 동그라미까지 오는 방법은 결국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 치는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오는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오는 한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여기도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출발점에서 위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단순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기억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오는 경우의 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오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고 아래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플러스 1 해서 두 가지가 되겠고요. 2를 여기다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니은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니은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요 기억이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커다란 동그라미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바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는 앞에 구한 것처럼 2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1 플러스 2 해가지고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둘 중에 어느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합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을 가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의 경우, 위를 통해서 하나의 경우가 존재할 거고 니은을 통해서 가는 세 가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여기 3이라는 숫자를 적고 4라는 숫자를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포인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1 플러스 2 해가지고 여기 3을 적어주면 되고 3 플러스 3에서 6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4 플러스 6에서 10을 적어주면 되고 40, 20, 그리고 5, 15, 35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35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B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 파란색 첫 번째 요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통과하던가 이 포인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1번이라고 적은 포인트까지 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20이고 2라고 적은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15였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B에 오기 위해서 이제 1이라는 포인트와 2라는 포인트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 더하기 15라고 해서 35라는 결과를 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3과 4 여기가 비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뭐 장애물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수녀를 통해서 직접 구한다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그냥 덧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구해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길이 똑같기 때문에 1, 2, 3, 4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6이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이걸 통해서 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인데 여기 이쪽으로 오는 길도 사실 이렇게 뺑 둘러서 오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7 그리고 3 더하기 7에서 1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편이 낫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임의로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도달하는 경우의 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순열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집합 1, 2, 3, 4의 서로소인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소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서로소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두 개의 집합을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은 위키피디아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서로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A와 B가 서로소이다 라고 할 때 B가 혹은 A가 공집합이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전체 집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으면 되고요. B라는 집합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A와 B 두 부분 집합을 구할 때, 즉 서로소인 두 부분 집합을 구할 때
A와 B가 겹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힌트를 여기서 한 번 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를 여기다 이렇게 구워 놓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집합을 C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인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1이라는 원소를 어디다 배치할 건가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1뿐만 아니고 모든 원소를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겠죠. 1도 ABC 중에 하나가 되겠고 2도 ABC 중에 하나, 3도 ABC 중에 하나, 4도 ABC 중에 하나에 그냥 배치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이거는 3파이 4와 똑같고요. 이거는 3의 4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는 총 81개가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예로 이렇게 1과 2, 3, 4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결국 A는 1을 원소로 갖고 B는 3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됐죠. 근데 A와 B는 이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로 소인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라는 원소가 A든 B든 어디도 속하지 않지만 A와 B가 서로 소인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에서는 순서를 생각했다면은 조합에서는 그냥 순서를 배제하고서 생각을 해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에 C자를 따와가지고 모든 노테이션에는 이렇게 C라는 단어가 붙었던 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원소들을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즉 그냥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NC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컨비네이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확률과 통계나 뭐 다른 과목들을 배울 때에도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n과 r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거는 ncr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아까 전에 우리가 npr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우리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가지고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의를 보면은 n 팩토리알을 n-r의 팩토리알로 나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r개의 원소를 순서 있게 배열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즉 동일한 원소가 있을 때 순열을 생각할 때 이렇게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을 할 것 같습니다. 즉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그냥 r개의 원소가 모두 다 같다라고 봐버리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r 팩토리알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R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는 성질 하나가 있죠. 그래서 NCR은 바로 NC N-R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이거 R 팩토리알과 N-R을 그냥 자리 바꿈을 해주면은 뭐 다음과 같이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0 팩토리알은 1이다 라는 것은 뭐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팩토리알의 정의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예제 9-7번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예제 요 숫자는 잘 맞지 않으니까 그냥 고려를 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제 9-7인데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과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뭐 OCR이 아니고 OC3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C2죠. 뭐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2명만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이벤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즉 독립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체 5C3과 그리고 4C2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이 약분이 되고 이 두 개는 4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60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 5명 그리고 정보통신공학과 5명이 있을 때 총 10명이 있는 모임이죠. 여기서 4명의 위원을 선출을 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컴퓨터공학과 1명을 위원으로 선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여사건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0명 중에 4명 일단 뽑은 다음에 컴퓨터공학과에서 1명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수를 제외를 해주면은 충분히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10명,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10C4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 곱하기 8이 아니죠. 9 곱하기 8 곱하기 7이고 이것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일단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와 2를 이용해서 8을 약분시켜주고 3으로 9를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정답은 일단은 21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1명도 선출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모두 정보통신공학과 5명에서 4명이 선택된 경우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5C4가 되겠고 이거는 뭐 5C1과 똑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5 팩토리얼이고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냥 이거를 1로 나눠준다 해가지고 결국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여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0C4에서 5C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는 바로 210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05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노미얼 시어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항 정리, 이것도 조합을 배우면서 빠질 수 없는 토픽이 되겠죠. 그래서 n이 0보다 같거나 큰 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항 정리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을 이러한 다항식을 전개할 때 쓰는 정리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각 텀들의 개수를 구하는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1제곱은 이건 그냥 a 플러스 b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복잡하게 적어보면은 일단은 a가 1개가 있고 b가 0개가 있는 것과 그리고 a가 0개가 있는 것과 b가 1개가 있는 것을 더해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봤던 완전 제곱의 형태,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위와 같은 형태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a가 2개, b가 0개, 그리고 개수가 있죠. 2 곱하기 a가 1개, b가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b가 2개, a가 0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그래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위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면은 a가 3개, b가 0개 그리고 개수 곱하기 a가 2개, b가 1개 그리고 더하기 개수 곱하기 a가 1개, b가 2개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 a가 0개, b가 3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이렇게 시그마 즉 어떤 것들을 더할 건데요. r이라는 값을 바꿔가면서 더해줄 거예요. 근데 r이 바뀜에 따라서 a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변하고 b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처럼 이거는 뭐 이걸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의 형태를 따라가지고 적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각 텀들, 즉 A와 B의 개수에 따라서 앞에 붙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 요거는 n이 1인 경우가 되겠고요. n이 2가 되는 경우, n이 3이 되는 경우인데 요 정의에 따라서 r이 0일 때에는 즉 b의 지수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r이 0이죠. 그래서 n은 1이니까 앞에 1, 0이 붙은 거고 이거는 1, 1이 붙은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1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된 거고요. 이거는 n이 2인 경우니까 2의 0 그리고 이거는 2라고 쓰여져 있지만 다시 써보면은 EC1 그리고 여기는 EC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n이 3인 경우이기 때문에 3C 0, 뭐 3C 1, 이건 3C 2, 마지막으로는 3C 3 이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항 정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리가 되겠고요. 이때 각 텀에 나오는 요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합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이항 정리에서 각 개수를 우리는 이항 개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조합의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항 정리를 다룰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항계수와 관련된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n개의 원소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r개의 원소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데 하나 특이하게 별표로 되어 있는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요 별표가 포함이 되어서 r개가 되는지 혹은 별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r개를 뽑는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배타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요 케이스를 구하고 요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해주면은 결국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보면은 별을 포함하면서 r개를 뽑는다라는 것은 별을 제외한 나머지 n-1개 중에 r-1개를 뽑는다는 게 되겠고요. 별을 포함하지 않는 거에서 r개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n-1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요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요것과 요거를 더하는 형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유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NCR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더 다시 써보면은 n 팩토리얼은 뭐 r 팩토리얼 곱하기 n-r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각각 이것을 또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주어진 걸 한번 요 두 개의 서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요 파스칼 삼각형 이런 이항계수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직접 유도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삼각형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전 페이지에 위쪽에 좀 적었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적어보면은 결국 요 이항 계수만 이렇게 따와가지고 적은 게 바로 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기 0이 아니고 이거 1입니다. 오타입니다. 네, 그래서 a 플러스의 0제곱은 1이 되겠고요. 그래서 1, 여기 a 플러스 b의 개수들을 적은 게 1과 1, 1, 2, 1, 1, 3, 3,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을 그려나가는 방법은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은 결국 1이에요. 1인데 이제 다음 숫자를 적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거 두 개에 이렇게 서메이션을 구해주면 되고요. 3을 적을 때도 앞에 있는 거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여긴 바깥쪽에 있으니까 1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4제곱을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1이 되겠고요.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이제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1과 3을 더해가지고 4를 적어주면 되고 3과 3을 더해서 6을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3과 1을 더해서 4를 적어주면 되고요. 바로 요 5개의 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거의 전개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b 더하기 6a 제곱 b 제곱 그리고 4a 제곱 a 제곱인가요? a b 세제곱 더하기 뭡니까? 이제 b 4제곱.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목할 점은 파스칼의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요 어떤 원소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두 개의 서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 계수와 파스칼의 삼각형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 파스칼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될 때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등장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요 이항계수와 파스칼의 삼각형을 다시 한번 꼭 숙지를 해 놓으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 강의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우리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